한눈에 봐도 화려하고 아름다운 모습이 눈길을 사로잡습니다. 특히 은주전자는 왕실에서 독성을 감지하고 음식의 신선도를 유지하기 위해 사용했다고 하는데요. 중국 왕조에서도 은을 백금이라 부르며 고급 식기로 분류했다고 합니다. 우리 작업이 두 가지 방법, 전통 방법이 있고요. 그리고 전통 방법 섞어서 기계 약간 들어가는 거. 전통 방법으로 하면은 가격이 워낙에 비싸니까 기계를 조금 사용할 수 있는 작업은 기계를 약간 사용해요. 그리고 어차피 작품은 기계 사용 안 하고 전통 방법으로밖에 안 되는 또 그런 작품이 있고 두 가지로 만약에 전통 방법으로 했다가는 안 팔려요. 너무 비싸져가지고. 은주전자를 만드는 첫 번째 과정은 은을 녹여 은괴를 만드는 일입니다. 은의 녹는 점은 960도가 넘어 1000도 가까이 되는 열을 가해줘야 녹기 때문에 요즘같이 더운 여름엔 여간 고역이 아닙니다. 한 1cm 정도 된 거고요. 예, 1mm로 용도에 맞게끔 크게 이렇게 늘려가지고 이제 작업에 들어갈 겁니다. 작업자가 난데없이 작두를 꺼냈습니다. 작두를 이용해서 두꺼운 판을 이제 원하는 뭐 원형이나 뭐 직사각이나 이 작두를 이용해요. 두꺼운 판은 손으로 안 될 경우에는. 선생님께 물려받은 작두로 좋게 60년은 된 것이라고 하는데요. 오래된 작두를 사용해 가위보다 더 정확하게 은판을 잘라냅니다. 이제 은주전자를 만드는 기본 재료인 원형 은판이 만들어졌습니다. 주전자 이렇게 올라가야 되잖아요. 둥그렇게. 그러니까 1차적으로 여기다 이제 둥그렇게 이제 나무 망치 이런 걸 두들겨 가지고 1차로 이렇게 올릴 거예요. 은주전자 하나가 완성되기 위해선 수만 번의 두드림이 있어야 하는데요. 다양한 망치를 바꿔가며 은판을 두드려 조금씩 모양을 잡아갑니다. 망치질 하나로 모양을 잡기 때문에 기술뿐 아니라 인내심을 요하는 작업입니다. 한참을 두드리던 은판을 다른 작업자에게 건넵니다. 열 풀림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은은 두드리면 단단해지는 특성이 있어 작업의 편의를 위해선 열 풀림을 통해 다시 연하게 만들어줘야 합니다. 열 풀림 작업은 주로 아들 담당입니다. 내 자리 가서 붕대 좀 갖다 줘. 발목에 무리가 오네. 아무래도 많이 썼으니까 수십 년을 썼으니까. 은주전자는 망치질로 시작해 망치질로 끝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그러다 보니 팔에 무리가 많이 옵니다. 골목을 이용해가지고 나무망치, 고무망치, 쇠망치를 이용해서 이 정도, 뭐 한 냉면 대접 정도는 올렸어요. 이제 다음 작업은 이제 이 배알레를 통해서 이제 주전자 형태로 이제 닭달질, 전통 용어로 닭달 때린다. 닭달질을 해서 이제 주전자 형태를 이제 만들 거예요. 우리 공방에서 최고 중요하게 여기는 연장. 이게 거의 한 50년 된 거예요. 아, 이것들이요? 50년 이상 된 거예요. 오래됐을 뿐 아니라 기성품이 없어 직접 만든 도구라 더 소중하다고 합니다. 사실 망치질은 한쪽 손으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다란 배알레를 다리로 눌러 몸으로 지탱하면서 다른 한쪽 손은 은판을 잡고 두드리기 때문에 거의 온몸을 쓴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특히 하루 종일 고개를 숙이고 하는 일이라 육체적으로 쉽지 않습니다. 오랜 망치질 끝에 서서히 주전자의 모양이 잡히기 시작합니다. 최종적으로 나무 망치로 이제 끌어올리는 건 끝났고요. 이제 방자 망치로 이제 방자를 이쁘게 곱게 쳐나가는 거예요. 위에까지 쳐나가면서 계속해서 안으로 곱게 오므려 가지고 주전자 형태를 잡는 거죠. 은주전자는 형태를 잡는 것부터 표면에 모양을 내는 것까지 모두 망치 끝에서 탄생합니다. 그래서 망치질 소리는 내내 작업자를 따라다닙니다. 계속 소음을 들으니까 귀 쪽으로 청력이 나빠지는 거죠. 아, 청력도요? 네. 근데 얘를 막고서 일을 하면은 감각이 없어요. 여기서 때리는 요 맞는 이 감각도 있지만 소리로도 들어야 되거든요. 제대로 맞는지. 망치 소리 때문에 한쪽 귀는 거의 들리지 않는 상태입니다. 성한쪽 귀는 막고 일을 하는 것이 좋지만
그럼 작업이 제대로 되지 않아 구멍 뚫린 귀마개로 겨우 조금 소리를 줄인 채 작업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뚜껑이 어느 정도 맞았습니다. 주전자 속에서 펄펄 끓는 고동색 액체는 송진을 끓여 만든 감탕입니다. 방금 만든 은주전자에 감탕을 채우는데 이유가 있는 걸까요? 만약에 감탕을 안 붓고서 그냥 두들기면은 내가 원하는 모양이 안 나고 찌그러져요. 이 기물 자체가 찌그러져. 근데 감탕을 넣고 두들기면 감탕이 밑에서 받쳐줘요, 안에서. 받쳐주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모양을 두들겨도 그 모양이 나와요. 받쳐주는 힘이 있기 때문에. 다음 날 다시 찾은 은주전자 공방. 오늘도 어김없이 망치 소리가 들립니다. 어제 감탕을 넣어 붙인 은주전자의 모양을 새기는 작업 중입니다. 등으로 쳐서 가운데 부분은 튀어나오게. 지금 한 작업의 반대로 양면을 때려가지고 이 선이 튀어 올라오게끔 그렇게 입체감 있게 이제 작업을 할 겁니다. 노련한 기술이 있어야 가능한 작업. 그래서 은주전자를 만드는 일은 20년 경력으로는 명함도 못 내민다고 하네요. 점점 또 이뻐지는 모습, 완성도, 기분이 좋아지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못해요. 지루하고. 하나부터 10까지 모두 사람 손이 가야 만들어지기 때문에 사실 즐기지 않으면 쉽지 않은 일입니다. 주전자의 모양을 잡았으니 이제 감탕을 빼줘야 하는데요. 뜨거운 불로 꽤 오랜 시간 녹여줘야 안에 꽉 차있던 감탕이 빠집니다. 불과 망치 등 위험한 것들을 다루는 작업이 많아 작업 중엔 항상 긴장을 해야 합니다. 다음은 광을 내줘야 하는데요. 표면이 평평하지 않아 작업이 까다롭습니다. 은이 가진 자체의 광택을 살리는 것이 관건인데 특유의 은은한 광택이 잘 올라왔습니다. 이제 미리 만들어 놓은 부속품을 접합하는 과정입니다. 은주전자는 만드는 과정이 단순할 거라고 생각하지만 의외로 참 여러 공정을 거쳐야 합니다. 손잡이를 열심히 만들고 있는 연욱 씨. 어떤 작업이든 아직은 쉬운 일이 없습니다. 보통 손으로 다 하죠. 네, 손으로 그냥 일반 판을 말아서 이렇게 동그랗게 붙이고 이제 이 원형을 유지해주면서 조금씩 이제 굽혀 나가는 거. 이 정도면 될까요? 손잡이. 자, 가져와 봐라. 저거. 작업한 손잡이를 건네는 아들. 해온 지 벌써 5년이 됐지만 아버지의 평가를 받는 일은 아직도 긴장됩니다. 이 부분 넣으셨잖아. 이제? 이렇게 같이 부드럽게 내려오다 살짝 쉬어나가야 되는데. 오늘도 한 번의 통과는 어려워 보입니다. 봐봐. 그냥 이 기술 자체를 배우는 것 자체가 좀 많이 기간도 오래 걸리고 힘들고 해서. 왜냐면 이건 제가 기술을 습득을 못하면 이제 생계랑 관련이 있으니까. 찬찬히 아들이 만든 손잡이를 손보는 아버지. 마음으론 칭찬을 해주고 싶지만 아버지는 아들에겐 더 엄격한 선생님이 되고 맙니다. 소비자가 봐가지고 모든 뭐 곡선이나 선이나 아름답게 나오고 마음에 든다 소리가 나와야 되니까 내 기준에 맞추면 안 되죠. 소비자 분들 기준에 맞춰야지. 은주전자의 모양내기 마지막 과정은 주전자의 표면에 금박을 입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작업자가 솔과 쇠구쟁이를 이용해 끊임없이 문질러주는 것이 눈에 띕니다. 그냥 깊은 부분, 그냥 깊은 부분은 원래 강쇠로 문대는데 깊은 부분은 안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브러쉬로 그걸 때려주면 깊이 금이 깊은 데까지 다 들어가요. 이제 바닥에 장인의 낙관을 새겨주고 황화칼륨을 발라 주전자의 표면을 앤틱하고 깊이 있는 색감으로 마무리해줍니다. 손잡이까지 달아주면 3일 동안 고생한 결과물이 드디어 완성됐습니다. 같은 호박형이라도요 400mm 다관하고 지금 이게 700mm 탄관이거든요. 저번 거보다 어깨가 좀 더 사른 게
앙증맞은 게 더 이쁘게 나온 것 같아요. 조금씩 차이는 있네요.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어차피 망치로 두들기기 때문에 힘 조금만 조절이 잘못돼도 약간 차이가 나요. 그리고 너무 똑같으면 또 기계로 찍어낸 기분이 드니까 똑같을 수가 없어요. 인위적으로 때려서 만들기 때문에. 한 장의 밋밋한 은판이 장인이 혼을 담아 두드린 수없이 많은 망치질을 통해 다시 태어났습니다. 세상에서 단 하나뿐인 품위 있고 아름다운 은주전자가 완성됐습니다. 다음 날 아침 공방을 다시 찾았습니다. 찻잔 세트인 것 같은데요. 은과는 좀 달라 보입니다. 네, 목금 기법이라고요. 지금 작품할 거는 은하고 적동을 서로 섞어가지고 녹기 바로 전에 융점이 나올 때 이게 서로 붙어버리는 거예요. 열 조절을 잘 해야만이 녹지도 않고 또 이렇게 안 녹지도 않고 그 융점 나오는 걸 잘 관찰해가지고 불을 띄면 이게 서로 붙어버려요. 은판은 만드는 방법이 비교적 간단한 데 비해 은과 동을 섞는 것은 판을 만드는 것부터가 어려운 작업이라고 합니다. 특히 정확한 온도에서 은과 붉은 동을 녹여 붙이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없는 고난도 기술입니다. 열 작업 후엔 또 직접 두드려 단조를 해야 합니다. 동은 은보다 단단해 두드리는 것도 참 힘이 많이 듭니다. 단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이제 작품하기 위해서 두께를 맞춰야 되기 때문에 계속 열풀림해서 두들기고 또 열풀림해서 두들기고. 아, 계속 반복하시네요. 예. 뭐 어느 정도 두들기면 이제 딱딱해지니까 다시 열풀림하면 연해지잖아요. 그런 거 한 10번 정도. 말이 10번이지 열풀림과 단조를 그렇게 여러 번 반복하는 것은 체력적으로도 참 고된 작업입니다. 근데 작업하기 딱 좋게 딱 그려진 것 같았어요. 잘 된 것 같아요. 때리다 보니까 기포 안 생기는 거 보니까 잘 붙은 거 같아요. 단조가 끝나면 은과 붉은 동이 섞여 가장 아름다운 모양이 나오는 곳을 찾아 표면을 동그랗게 돌려가며 꼼꼼히 깎아줘야 합니다. 그런데 땀을 흘리는 것도 아닌데 왜 작업자가 목에 수건을 들고 있는 걸까요? 손은 장갑을 껴서 괜찮은데 이제 목을 통해서 이제 몸통으로 몸체로 들어가면은 이 가시처럼 박혀가지고 잘 안 빠져요. 안 빠지는 놈은 이제 나중에 핀셋으로 하나하나 작업해야 돼. 본격적인 작업은 시작도 안 했는데 판재를 만드는 것부터가 까다롭습니다. 갈아낸 부스러기가 살에 박히면 상처가 날 수 있어 조심스럽게 작업을 진행합니다. 예, 이제 홈 파는 작업은 다 끝났어요. 망치로 또 때려가지고 단조시켜가지고 내가 맞는 두께로 작업할 두께를 또 맞춰가지고 그때 또 작업이 들어가요. 뭐 하나 뚝딱하고 쉽게 만들어지는 것이 없습니다. 하나부터 열까지 작업자의 손이 닿지 않으면 안 되는 100% 핸드메이드입니다. 뒷면을 쳐야지 안전하게 단조가 돼요. 울퉁불퉁한 대로 치면은 아무래도 좀 불안정하죠. 이제 재료 준비는 끝이 났습니다. 또다시 망치질이 시작됐습니다. 은으로 만든 모든 제품은 장인의 망치 끝에서 탄생합니다. 순우는 부드럽고 연해서 망치를 때면 딱딱 달라붙으면서 쫙 올라가는데 얘는 단단하니까 때리면 튕겨 나가요. 옆으로 삐져나갔다 이쪽으로 삐져나갔다 착착 안 올라가요. 은과 황동을 섞은 재질은 단단해서 두드리는 게 힘이 듭니다. 힘들다고 쉽게 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더디지만 그저 조금씩 천천히 올리는 수밖에요. 이제야 모양이 잡혔습니다. 얘네는 눌러도 끔찍을 안 해요. 눌러도 끔찍을 안 해요. 그러니까 이 닭달질 하기가 엄청 힘들어. 꼼짝을 않잖아요. 그 스댄 같은 거. 같은 시간대에 은잔 10개 만든다면 이제 2개밖에 못 만들어요. 형태가 잡히면 표면을 부드럽게 갈아준 후 다시 한번 망치질로 모양을 잡아줍니다. 그런데 작업자가 연신 잔의 두께를 잽니다. 안 이뻐요. 0.1mm 차이 나도 안 이뻐요. 확 차이가 났대요. 네, 이런 조그만 잔 같은 거는 차이가 많아요. 큰 물건은 뭐 차이가 안 나는데 작은 것들은 눈에 확 들어와요.
기계로 찍어내는 것이 아니라 전체를 수작업으로 진행하다 보니 처음부터 끝까지 편한 작업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인내와 시간이 많이 필요한 공정입니다. 근데 생각보다 문양이 이쁘게 나왔어요. 문양이 여기가 저녁 그 노을 진하게 질 때 그 느낌. 생각보다 기가 막히게 나왔어요. 아, 이거는 또 문양이 약간 다르구나. 약간 가늘잖아. 더 이쁘잖아. 괜찮네. 아유, 고생했네. 잠깐 쉴 틈도 없이 하루 종일 서두른 덕분에 아름다운 빛을 내는 잔 세트가 완성됐습니다. 온전히 장인의 땀으로 빚어낸 결과물입니다. 보람있죠. 아, 또 한 작품 해냈구나. 그리고 또 저 나름대로 또 발전이 더 있었고 앞으로도 하여튼 뭐 더 열심히 새로운 작품 만들려고 노력을 해야죠. 더.